최근에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경북 경산의 친구 살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피의자가 술을 마시던 중에 흉기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입니다.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4살 정재환입니다. 경찰은 사건 12일 만에 정재환의 나이와 이름,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피의자가 전신에 문신이 있는 모습 공개가 되다 보니까 저 정도 문신이면 무조건 유죄이지 않을까, 문신 때문에 형량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문신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 출신 이수천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문신이 실제로 재판에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본다면 형법상 형사 관련된 법에서 문신이 있다고 해서 가중 요소로 삼거나 죄의 성립 요소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신 자체가 범죄 여부를 논할 때는 의료법 위반할 때 문신사 자격 관련된 의료법 위반이 있었는데, 문신이 이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그런 정도고, 그냥 어떤 범죄자나 그런 부분이 문신이 있다고 해서 이걸 가중 사유로 삼거나 범죄 성립과 연결 짓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형사 재판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형사 재판은 사람이 진행한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일반인들 분께서 생각하시는 게 어차피 재판도 사람이 하는 건데 내가 봐도 저 정도면은 쟤는 그냥 문신만 봐도 유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겠죠.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일반적인 직관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전문 직업 법관과 그다음에 이 전문 검사, 이분들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전문적인 어떤 객관적인 전문 식견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지 어떤 직관과 감성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건을 본다? 그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첫인상에서 불리한 걸 줄 수는 있겠죠. 제가 만약 검사 시절에 문신을 막 이렇게 많이 하고 오신 분이 피의자로 오는 경우와 그 다음에 진짜 순수해 보이시는 분이 피의자로 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문신이 첫째로 오게 되면 저도 이제 인간이니까 이 사람 좀 많이 좀 사회적으로 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져온 사건, 연루된 사건에서 조금 더 살펴보고 좀 더 면밀히 보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평범하신 분이 왔을 때에는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경도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의 말입니다. 인터넷에서 이야기하는 그 문신 때문에 형량이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맞는 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신이라는 것 자체는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문신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젊을 때 잠깐 호기심으로 했는데 그걸 찌우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어떻게 보면 문신을 가지고 조직폭력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조직들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인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전혀 그거와 관련 없이 또 생긴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또 조직을 떠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문신을 한번 새기면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지우는데 엄청 고통스럽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찌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또 어쩔 수 없이 상황에 휘말려가지고 어떤 사건에 휘말리면 형사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물론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대로 돌려보면 피해자가 문신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피해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피의자가 문신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무조건 배척하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은 엄청난 선입견이고, 그 형사사법 절차 내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건을 처리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님께 사건을 부탁을 드렸을 때 문신이 굉장히 많다라고 한다면 변호사님께서 의뢰인께 드린 어떤 조언이라든지 디렉션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이나 그다음 수사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불완전한 존재이고 자기의 어떤 생각과 그다음에 견해가 완전히 객관적으로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심리적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분들이 우리한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무고하니까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 무고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난 죄가 없어.
이런 분이 있는데 갔는데 문신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첫인상을 흐려서 굳이 우리가 비근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는 말을 하기 전에 외양과 그다음 그 몇 초 만에 이제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검사나 판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 의뢰인이 그런 상황이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수사 받을 때나 재판 받을 때 문신을 가리고 복장을 정제한 다음에 법정이나 수사기관 출석할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런 사건 재판이 진행됨에 있어서 변호사님께서 특별히 피의자의 외모나 외형 이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 혹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좀 더 끌어올려는 그런 노력을 엄청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줘서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문신 조직 폭력배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전신 사진 막 찍어놓고 하는 게 수사 기록과 증거 기록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옷을 제대로 정제하게 입고 예. 그다음에 법정에 나갈 때는 깔끔한 옷, 양복을 입고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변호사뿐만 아니라 의뢰인 입장에서도 네. 서로 존중한다는 것, 신성한 법정이라는 걸 존중한다는 그런 태도,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무고하다고 하더라도 나는 진짜 이런 단정한 사람이야 라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장이었으면 좋겠고, 설령 무고하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그 법정을 존중하고 나는 반성을 하고 있어 라는 태도를 복장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장을 좀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착장과 용모를 깔끔하게 해서 제 의뢰인과 같이 출석을 하는 거고요. 그걸 전제로 해서 이런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용모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변호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저희 판사님들이나 그 다음에 검사님들이 문신 가지신 분들하고 많이 접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건들이 많이 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되게 경도돼 가지고 될 걸 안 되고 안 될 걸 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실 분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안타깝고 끔찍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건에서는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을 수임하셨을 때 어떤 역할을 크게 하시는지 변호하시는 역할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또 일을 많이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은 첫 번째적으로 언론에 의해서 노출이 많이 된 사건이고, 변호사가 됐을 때 수임 여부를 아마 고민할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에 의해서 이제 일방적으로 보여진 모습들은 좀 나쁘게 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봤을 땐 저런 사람을 변호한다고?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진 경우가 대다수인데, 아무리 그래 변호사라고 해도 돈이 아무리 좋아도 그래 저런 사람을 변호해준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첫째적으로 수임 여부를 먼저 고민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수임을 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든 변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겠죠. 근데 우선 제일 먼저 기록을 먼저 열심히 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기록하고 실제 수사된 기록, 증거 기록은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왜 그랬는지 우선 그거를 먼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분한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신적으로, 또 피해자 부분과의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슬픔에 빠지신 가족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분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지를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대한 우리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반성을 실제 해야 되고요. 죄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 잘 현출시켜가지고 최대한 적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사건이라면. 오늘 해주신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문신 자체가 법적으로 형량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는 없지만 재판도 사람이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외형이 주는 첫인상까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굳이 그게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변호인의 입장,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런 분을 의뢰인으로 만약에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의 우리한테 위험 변수를 제거해야죠. 그러면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의뢰인한테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조언을 해서 재판이라든가 수사에 임하도록 하게 할 겁니다. 문신이 많다는 이유로 스스로 포기하시거나 위축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실체에 따라서 형량이라든가 유무가 정해지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신 유무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과 함께 조력을 받으면 훨씬 더 안심을 하면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예.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그런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많이
제 경험한 한도 내에서 도움이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